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이제 펠렌티어 공식 유튜브에서 알렉스 카프의 새로운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보고 제 나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랑 또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44분인가 그런데 카프 형님의 특유의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랑 중간중간에 좀 깔끔하게 문장이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화법까지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웠고, 그래도 뭐 전체적인 흐름이랑 이런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주제들을 몇 가지 간추려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펠렌티어가 DPO를 하고 나서 이제 퍼블릭 컴퍼니가 되고 나서 펠렌티어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카프 형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카프 형님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좀 굉장히 리스펙트를 하는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펠렌티어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좀 알아내려고 하고 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펠렌티어의 제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또 그에 반해서 월스트리트는 이제 소위 말해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펠렌티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라면서 또 월가에 또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뭐 저는 느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은 Seeking Alpha나 뭐 investors.com 아니면 Varons 같은 웹사이트에서 좀 활동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떨 때 보면 정말 펠렌티어에 대한 좀 근본적인 뭐랄까 팩트 체크 같은 것도 안 하고 이제 분석글을 올리는 거 보면은 네, 정말 개인적으로는 가끔씩 황당할 때가 있어요. 황당할 때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프 형님도 썩 마음에 들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살펴봤을 때, 확실히 펠렌티어가 이제 퍼블릭 회사가 되면서, 카프 형님은 이제 분명히 일반 투자자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펠렌티어의 주가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제품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아폴로에 대한 언급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아폴로는 이제 같은 양의 리소스나 인력으로도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카프 형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제 2020년 Q1에서 이제 2021년 Q1 이렇게 두 개를 대비를 해놓고 봤을 때 SGN이랑 R&D 코스트는 4%가량 증가를 했거든요. 얼마 증가를 안 했죠. 근데 이제 SBC를 제외하면 이제 매출 성장은 49%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리소스를 가지고 엄청난 매출 성장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카프 형님이 말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아폴로의 영향이고 그리고 펠렌티어의 제품을 논할 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스 카프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듯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주제는 이제 리크루트먼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가장 흥미로웠고 일단 보통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퍼블릭 회사가 되면은 이제 퀄리티 있는 리크루트먼트가 하기가 어려워지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 펠렌티어는 현재까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DPO 이후에 인재들을 데려오는 게 더 좋아지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뛰어난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세일즈나 마케팅의 소모품으로 사용되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 반대로 이제 혁신적이고 도전하고 싶은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 만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갈구하게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펠렌티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펠렌티어는 최고의 인재들을 좀 데려올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그래서 펠렌티어의 내부에서는 그 펠렌티어 내부의 그 기업 문화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펠렌티어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세일즈나 마케팅 쪽은 뭐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실제로 알렉스 카프랑 진행했던 그 여자분이 계신데, 이 직원도 펠렌티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있는 엔지니어이신데, 자기도 세일즈나 마케팅 이쪽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스 카프가 오히려 자기는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너무나 기쁘다라면서, 그게 그 뜻이 우리가 계획한 미래대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엔지니어들은 너희들이 잘하는 거,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흥미로워하는 일을 마음껏 해라. 그리고 이제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해라. 라고 이제 회사의 문화를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설정을 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뛰어난 인재들을 잡아두려면 SBC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펠렌티어 입장에서 봤을 땐 얘네들이 너무나 귀중한 에셋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으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컴펜세이션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SBC는 어떻게 보면은 펠렌티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그 언락하는 데 있어서 키 열쇠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 중에 굉장히 볼드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게 그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솔직히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그저 그런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세일즈랑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몰빵을 해서 파는 거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펠렌티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기 싫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운영이 되거나 회사 내에 문화가 자리 잡으면은 뛰어난 인재들, 베스트 탤런트들을 잡아두거나 데려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펠렌티어는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마케팅이랑 이제 세일즈 팀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나마 지금 이게 굉장히 요즘에 많이 투자를 해서 이 정도이긴 한데, 아마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세일즈랑 마케팅의 경쟁에서는 좀 우위를 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압도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케팅이랑 세일즈도 정말 중요한데, 뭐 결국에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이제 5년 10년 뒤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펠렌티어가 만약에 제품 개발보다 세일즈에 세일즈에 집중을 한다면 오히려 펠렌티어에 투자하는 매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펠렌티어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몰 컴퍼니들, 그러니까 지금 펠렌티어가 여러 가지 작은 회사에 지금 스펙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카프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런 작은 회사들은 되게 혁신적이고 disruptive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다 펠렌티어의 파운드리를 쓰는 걸 조건으로 이제 펠렌티어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펠렌티어의 제품의 부족한 부분을 좀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펠렌티어 역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서 같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있어서 이제 펠렌티어가 투자를 했다라고 간단히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이제 이해관계가 잘 형성이 된 계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이 중에서 과연 얼마나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할지 아니면 뭐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제가 봤을 땐 펠렌티어에게는 좀 실보단 득이 많은 거래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파운드리를 사용하던 회사가 시장에서 도태가 되고 살아남지 못했다라면 분명 펠렌티어의 그 파운드리 시스템 안에서의 문제점을 좀 펠렌티어가 당연히 진단을 해보겠죠. 진단을 해보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펠렌티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펠렌티어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살과 피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만약에 잘 돼가지고 훌륭한 회사가 나온다면은 이제 펠렌티어 제품이 다시 한 번 더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펠렌티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져도 펠렌티어에는 굉장히 좋은 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뭐 한 요 정도로 그 알렉스 카프 형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을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다 담으면은 영상이 너무나 길어지고, 또 제가 이 인터뷰 영상을 굉장히 길고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또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번역본을 좀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은 그게 더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을 정리하시기에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번역본을 한번 또 작업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